안녕하세요, 헤딩헤드 닥터 혜자입니다. 오늘은 수술 말고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강남을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완전 멋져 보이고 돈도 짱 많이 벌고 막 여유있게 퇴근하고 포르쉐 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람의 얼굴을 다룬다는 게 외형을 바꾸는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좀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내가 지금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지려고 오시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꽤 있거든요. 어느 날은 되게 예뻐지고 젊어지시는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불안해하시는 환자분들 다독이시면서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매일의 시간 속에는 정말 감사함도 많지만 말하지 못한 고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조금 가까워진 헤딩헤이들한테 살짝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속마음을 조금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중에 느껴지는 이 중압감이랑 외로움이 되게 상당하거든요. 성형외과 의사한테 피곤한 것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실 책임감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해도 그 순간만은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면서 컨디션은 올라오거든요. 누워 계신 환자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재수술,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들,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다 똑같지만 이분이 나를 진짜 믿고 오셨으니까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실 되게 큰 중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그러시겠지만 그 넓은 수술방에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고 막 많이 있고 음악도 흥겹게 나오고 하지만 거기서 믿을 게 저밖에 없거든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은 원장님이 해주시죠?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이 병원은 수술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믿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의 수술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건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경험이 쌓이고 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이 느낌이 그래도 좀 덜한데, 수술방에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뭘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초심자일 때는 사실 진짜 외로움과 중압감과 많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학회를 가거나 동기들 만나면 그동안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겪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서로가 바쁘게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경과 보러 오신 분들께서 마음에 들고 10년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순간이 이제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고, 또 다시 수술방에서 열심히 수술할 힘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형외과 의사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귀여운 질문 2개를 준비했는데, 원장님 제 얼굴은 어디서부터 손봐야 돼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나 견적 좀 내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어디가 문제일까 하는 불안이 담겨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냐를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부터 가슴속에 갖고 계시던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사실 진짜 필요한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사실 결국 사람의 얼굴에서 뭐 꼭 수술을 해서 고쳐야 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향이 보이면 과하지 않아도 충분히 좀 달라지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달리는 질문인데, 원장님은 왜 성형수술 안 하세요? 라는 이런 귀엽고도 솔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의사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인데 거울 볼 때마다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는 이미 제 얼굴에 견적도 다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다만 제가 시술은 제가 해도 수술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지금 꺼져 있는 이제 눈밑 주머니가 더 나오면 나중에 눈밑지방 제 매치랑 이마거상을 할 계획 중인데, 이게 제가 한번 누우면 병원 문을 며칠을 닫아야 되니까 이게 날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명절 수술이에요. 명절. 설과 추석이 이 성형외과의 가장 핫한 극성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코, 뭐 하안검, 리프팅, 지방이식 이런 것처럼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수술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휴가 동안에 회복을 하고 새 얼굴로 짠 출근하거나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나서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 명절은 송편 냄새 대신에 이제 소독약 냄새 맡고 이제 새해 인사 대신에 준비해주세요를 외치면서 이제 병원에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보내거든요. 사실 저희 딸은 추석이나 설 당일을 제외하면 그 전에 연휴는 저랑 같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석 연휴 전주에 하는 운동회도 사실 못 가봤거든요. 가끔 이제 문득 남들 쉴 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얼굴이 좋아지셔서 오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그래, 이게 내가 좋아서 내가 찾아서 하는 일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는 매일 겉모습이라고 하는 예쁨을 다루지만 사실 고객님들이랑 말씀을 해보면 그 안에는 사람의 감정도 들어있고 사연도 숨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하고, 내가 내 일상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충전해드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따뜻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직업
직업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직업적인 고충도 있고 보람찬 순간도 있겠지만 혜둥이들한테 이거를 살짝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